녹화를 시작합니다. 미스터 프렌, 동원 참치, 눈을 좀 부릅뜨고. 아이고, 맨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날파리 데리고 왔구나, 친구. 응? 뭐를 아야야. 야, 오늘 어디 열차인지 우리 한번 보자, 친구들아.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다 지워버렸네. 깨끗하잖아요, 실판이다. 그러니까 깨끗하네. 저가 했습니다. 아, 누가 했어? 저가요. 야, 역시 깔끔한 학생이네. 네. 청소도 잘하고. 저, 나중에 결혼하면 부인한테 사랑받겠고. 저. 혼자 산다고? 자, 오늘 이제 봅시다.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거. 이 생선 비린내는 여기 밑에 주성분이 나와 있네요. 비린내의 주성분. 트리메틸아민, 피페리딘, 아세트알데하이드, 요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염기성 물질이죠. 맞지? 응? 이 비린내의 주성분이 염기성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마가 하는 액션을 보십시오. 엄마는 이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레몬즙을 뿌립니다. 레몬즙을 뿌려서, 이제 레몬즙 얘는 뭐지? 소금. 남한산성이죠? 아. 산성입니다. 산성. 응? 산성이다. 아시드라고 그러죠? 아시다. 남한산성.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러한 여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화 반응의 이그젬플이죠. 이그젬플. 그 외에도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석을 뿌린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샴푸로 머리를 감고 린스질을 한다거나, 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도로에 이제 어떤 산성 물질이 쏟아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석회석이라든가 또는 약한 염기성 물질로 중화 반응을 하죠. 또 스토마크. 위에 이제 산이 분비돼서 위에 염증이 있는 친구들은 위산이 분비되잖아. 그러면 속이 쓰리죠. 속이 쓰리기 때문에 이 위산을 중화시켜야지. 위산을 중화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강한 염기성 물질을 먹으면 될까? 안 되죠. 강한 염기성 물질 먹으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막 혓바닥이 단백질 다 녹아버려요. 약한 염기성 물질을 먹어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알마겔이라든가, 또는 겔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한 염기성 물질이지. 위산을 중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약한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마그네슘, MgOH2라든가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알마겔의 성분이지. 하지만 이제 위에 염증이 없으면 위산이 분비가 안 되면 음식물을 소화를 못 시키죠. 이 위산이 분비돼서 단백질을 막 녹이고,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도 그 고기를 녹여서 분해를 해서 잘게 잘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세포라든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영양소들이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되면서 음식물을 분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위에 염증이 있는 친구들은 위산이 분비되면 이 강한 산이거든요. 강한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 의해서 그 염증 부위가 굉장히 이제 쓰라리죠. 그래서 그 염증 부위를 이제 그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약한 염기성 물질을 먹어둬야지. 알마게를 먹고 겔포스를 먹고 뭐 등등 해서 중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러한 그 중화 반응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은 이제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해서 완전히 용액이 중성이 되면 중화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중화점. 그래서 중화점이 뭐냐? 중학교에 있는 지점이냐? 그것이 아니지. 중화점은 이제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가장 많이 반응한 상태로 혼합 용액의 액성이 중성인 상태가 중화점이지. This point, 그리고 end point라고 해요. end point. 자, 여기 또 마커펜이 한 개 이거 있어. 중화점. 오케이? 한번 적어두라, 친구들은. 중화점. 칠판 너무 깨끗해요. 예? 우리 동원 참치 슬리퍼가 잘 닦아놓은 것 같은데. 중화점은 이제 이 산의 무슨 이온과 수소 이온과 염기의 무슨 이온이? 이거 어떻게 읽냐, 니네들? 요거 이온을 어떻게 읽냐? OH 마이너스. 요거 무슨 이온이라고 부르냐, 이거? 수산화 이온이라고. 수산화 이온. 수, 산, 화. 꽃 이름 같죠? 꽃 이름이 아니야. 수산화 이온이라고. 수산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완전히 반응한 상태죠. 일대일의 비율로 완전히 반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과는 이제 혼합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죠. 수소이온도 한 개도 안 남아있고 수산화이온도 한 개도 안 남아있지. 혼합용액의 액성이 이제 중성이 되죠. 중성이 되고, 또 이제 이 1대1 비율로 완전히 반응을 하잖아요. 개수가 1대1의 비가 한 개 대 한 개, 두 개 대 두 개, 세 개 대 세 개 이런데 1대1의 비율로 가장 많이 반응한 상태로서 완전히 반응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혼합용의 액성이 중성이 되고, 이때가 이제 혼합용의 온도가 가장 높게 되죠. 최고가 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혼합용액의 전류의 세기는 최소가 되죠.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요 혼합용의 온도를 보고 전류의 세기를 보고
우리가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프상에서. 알겠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있죠. 혼합용의 온도라든가 혼합용의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식. 요걸 1번이라고 할까? 1번. 요걸 2번이라고 할까? 2번. 혼합용의 온도 1번. 1번이 뭐였지? 우리가 이제 중화반응을 하면 이제 혼합이 될 거 아니야. 산 수용액하고 염기 수용액이 혼합이 된단 말이야. 이랬을 때 혼합용액의 온도는 뭐에 비례하느냐? 비례합니다. 네? 혼합용액의 부피분해 자녀의 친구들 특별히 할 게 없어. 첫날 첫 시간에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응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생성된 물의 개수 이거를 다른 말로 반응량이래.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반응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화반응을 하면 이제 온도가 높아져. 왜 높아지냐면 중화반응은 이제 우리가 중화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중화반응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돼. 그래서 이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위 온도. 혼합용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혼합용의 온도가 최고가 되죠. 2번. 2번은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면 돼요. 혼합용액의 전류의 세기 비례하죠. 이건 이제 뭐에 비례하냐? 이온이 많으면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는데 이온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냐? 이온의 농도. 이건 이제 혼합용액의 부피분해. 그 다음에 혼합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 남아있는 전체 이온수, 혼합용액 속에 남아있는 전체 이온수, 이온수가 많아야 돼. 이온수가. 혼합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 여기 이제 두 개의 식을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디 보면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전류를 전기 전도도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좀 이걸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수소이온과 수소이온이 비슷하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전기 전도도는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온보다는 더 크죠. 만약에 혼합용액 속에 이온의 개수가 똑같아요. 똑같을 때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전체 이온수가 같을 때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를 해봤는데 혼합용액 속에 전체 이온수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 전체 이온수가 같을 때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다른 이온보다 전기 전도도가 더 크다. 이게 전기 전도도의 어떤 크기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같을 때는 이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이 기타 이온보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 전기 전도도의 크기 순서.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냐? 알았다 그래 친구들. 자, 우리가 이제 혼합용액 중화반응하면 산과 염기를 섞으잖아. 그럼 그거 혼합용액이라고 그래. 혼합용액. 그래서 혼합용액의 온도는 혼합용액 부피분의 생성된 물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얘들아 볼래요? 이거 하기 전에 오케이 얘들아 그거 저번에 친구들 미스터 프렌드 지워도 되냐? 어? 하기 싫어서 얘들 자 얘들아 이 중화반응은 어떤 게 중화반응일까? 중화반응을 우리가 화학반응식으로 한번 써봐라. 그러면 말로 해봐라. 그러면 말로. 네, 선생님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발열반응입니다.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과 염기 대표적인 예를 화학반응식으로 써봐라. 그럼 못 쓰더라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화반응을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중화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화반응의 예죠. 예. 산 플러스 요거 이제 염기 반응하면 무엇이 나오지? 염 플러스 뭐가 나오죠? 물 나와요. 사실 물이 나오니까 혼합용액의 부피가 조금 증가해. 조금 증가한데 부피 증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산 뭐가 너 혹시 알고 있냐? 대표적인 산 염산 알고 있죠? 염산은 화학식으로 뭐지? 이런 것부터 이제 모르면 화학이 어려워요. 이런데 염산의 화학식이 뭘까? 염산 얼굴에 뿌리면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염산 옛날에 염산 테러 사건 막 있었는데 조심해야 돼요. 황산 테러 사건 막. 예? 완전 단백질 완전 다 녹여버려요.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특히 눈에 들어가면 완전 실명이죠. 조심해야 돼요. 염화수소 증기 기체도 이 눈으로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염산의 뚜껑을 열 때는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돌려주고 그 휴드라는 것이 휴드 안에서 그 증기가 공중으로 그냥 날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눈으로 직접 들어오고 냄새 맡은다고. 냄새 맡거나 그 염산의 증기가 염화수소 증기가 눈으로 들어오면 눈 실명할 수 있고 코의 점막 헐어버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화학실에서는 이러한 강상 강염기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주 지양합니다. 아주 안 해요. 그칠지. 예, 너희들의 안전에 위험한 실험 같은 절대 안 하지. 자, 산은 대표적인 산은 염산이거든요. 염산은 화학식 이거예요. 염화수소 수용액 이렇게 써요. HCl 수용. 어렵죠? 대표적인 염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냐? 비누의 주성분 NaOH 수용액, 수소나트륨 수용액.
NaOH 수용액 이렇게 쓰는 거죠. 아쿠어스 AQ H가 아니라 AQ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 그럼 NaCl 수용액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H2O 리퀴드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쓰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염화수소 수용액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게 또 어려워지지. 실제로 이제 선생님, HCl이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존재하지. 이렇게 쪼개져. 수소 이온이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증류수에 들어가잖아. 이온화돼. 염화 이온이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물 분자에서 이온이 존재하는데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수산화트륨 솔리드가 증류수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쪼개진다니까. 쪼개지면서 물 분자가 둘러싸여. 이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이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수산화 이온도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인데 쓸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이 말이지. 또 쓸 때는 또 AQ도 빼버려. 일반적으로 AQ도 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반응하고 그대로 있어요. 나트륨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염화 이온도 반응하지 않고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실제로 그러면 어떤 놈이 반응하냐? 요 두 놈이 반응하지. 요 두 놈. 얘 두 놈이죠. 요 두 놈. 이 자식이 수소라는 남자하고 수산화 이온이라는 여자야. 눈이 맞아요. 둘이 붙었어. 사랑을 해버려. 사랑을 했더니 H2O 리퀴드라는 그런 걸로 변해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반응하지 않는 것들은 얘네들은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반응 전에 있던 놈이 그대로 반응으로 와. 그래서 이런 반응으로 그대로 오는 것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구경꾼 이온. 그럼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 얘네들은 반응하거든. 그래서 오늘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알자 이온.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써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눈에 안 보여. 이거 눈에 보이겠냐?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글로 표현을 하고, 이거를 그러면 알자 이온이라고 하고, 반응 전에 있던 놈이 그대로 반응 후에 그대로 왔으니까 이걸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중화 반응은 구경꾼 이온을 제외하고 쓰는 건데, 실제로 중화 반응은 결국은 알자 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해내는 반응이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수소이온과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H2O 리퀴드가 만들어지는 요 반응이 중화 반응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알자 반응식이다. 오케이?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뭐냐? 그러면 요 식을 써줘야 돼.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AQ 빼고 수소양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면 물이 나온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지. 그냥 AQ를 빼고 간단하게 쓰자 이거지. 간단하게. 그러면 이식과 아식은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진짜냐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쓰면 좀 더 유식하게 쓴 거고, 이렇게 쓰면 아주 간략하게 쓴 거고. 그래서 보면 개수리 1대1로 반응해서 1이 나와요. 1대1의 비율. 알겠어요?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얘들아, 이게 100개 있었고
여기에 150개 있었다. 그럼 물은 몇 개 나오겠네.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없어지면서 100개가 빵개 되고 여기는 150개가 50개 되고 여기 몇 개 나오겠니? 100개 나오겠지. 요거 몇 개 되지? 빵개. 요거는 몇 개 되지? 50개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100개 되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로 있다. 이런 상태로 있다. 그러면 액성이 뭐가 되겠냐? 액성이 수소이온이 없잖아. 수산화이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 중화점은 뭐냐? 중화점은 뭐냐면 똑같이 중화점은 얘가 100개 있었어요. 그래서 100개 1대1로 반응하면 빵개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나오겠지? 물이 몇 개 나오겠지? 100개 나와요. 이게 이제 중화점이에요. 이게 중화점이지. 네? 알겠어요? 반대로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얘가 150개 있었고요. 얘가 100개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물은 몇 개 나오냐? 물은 똑같이 100개 나와요. 그럼 얘는 몇 개 남을까? 얘는 50개 남겠죠. 그럼 얘는 무슨 용액이 되지? 산성 용액이 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러면 보려 남아있는 것은 수소이온이고 남아있지 않고 빵개 된 거, 이 빵개 되는 거, 요 이온, 요거를 우리가 한계 반응 물질이라고 해요. 한계. 이게 한계가 아니고 한계. 그러니까 생성된 물의 개수는 한계 반응 물질에 의해서 먼저 없어지는 것에 의해서 개수가 결정됩니다. 먼저 없어지는 것. 남아있는 거 말고 먼저 없어지는 것을 한계 반응 물이라고 해요. 한계 반응. 오케이? 이런 걸 보자. 자,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또 이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거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거 분자 반응식이라고 하고요. 요 분자 반응식, 요거는 이온 반응식, 밑에 거. 세 번째는 요거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적 관계를 계산할 때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같은 농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거 잘 나와. 같은 농도다. 그러면 V분의 N이 같을 때를 같은 농도라고 해요. 좀 어렵죠? V분의 N이 같을 때. V는 뭐냐? 용액의 부피고 요거는 용질의 입자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HCl 수용액 100ml에 HCl 솔리드가 100개 있는 용액이나, 오케이? HCl 수용액 10ml에 HCl 솔리드가 10개 있는 용액이나 HCl 수용액 500ml 속에 HCl 솔리드가 몇 개 있으면 되냐? 100분의 100, 10분의 10, 500ml 얼마? 50개지? 아니, 500개인가요? 500개지? 네? 500개 있는 용액이랑. 네?
이건 다 같은 농도야. 왜냐면 100분의 100, 10분의 10, 500분의 500, V분의 N이 똑같아. 같은 농도. 네? 100, 10, 500. 이것이 이제 V고, 100, 10, 500이 N이고, 이게 같은 농도지. 오케이? 같은 농도. 그 다음에 수용에 예를 들었으면 뭐 얼마나 같은 농도, V분의 N이 같을 때를 같은 농도라고. 이게 이제 의미 잘 새겨. 의미를 잘 새겨라. 그 다음에 또 저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HCl 솔리드가 증류수에 100개 들어갔잖아. 이렇게.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제 HCl 솔리드가 여기 이제 증류수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증류수 들어가서 HCl 수용액이 됐어요. 그죠? 수용액이 됐겠지. 네? 수용액이 된다. 물론 여기 솔리드가 들어가서 처음보다 높이는 좀 더 높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부피 증가는 생략. 그 부피 증가는 생략. 그 부피는 안 증가했다고 해요. 증가 안 해. 예, 여기 들어가봤자 다 녹아서 별로 용액화돼 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 얘는 어떤 상태? 부피 증가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야. 부피 증가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쪼개져서 존재를 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솔리드가 여기 100개 들어갔다. 100개 들어갔으면 이 HCl 붙어있는 놈 솔리드는 뭐냐? 빵개 되고, 얘가 100개, 얘가 100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피 증가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00개 들어갔으면 솔리드 붙어있는 놈은 빵개 되면서 얘가 100개, 얘가 100개 나온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이 강전해질 때만 그렇지 않습니까? 강전해질인 경우도 그렇지만 중화반응하면 약산이든 약염기든 중화반응하면 다 쪼개질 수 있어. 그건 이제 르시아틀레 평형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100개 들어가면 100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강산 강염기만 취급하니까 100개 들어가잖아? 양이온 100개, 음이온 100개. 붙어있는 놈은 빵개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자, 지금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반응시켰을 때 혼합용액의 체계 온도, DTB용액의 색깔의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얼른 니네들이 이제 교과서에 적어둬야 돼. 염산 2mm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가지를 이렇게 해. 이렇게 두 개 가지를 한 다음에 수소이온이 2개, 염화이온이 2개 이렇게 적어줘.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2개, 수산나트륨 수용액이다. 2mm에 2개면 같은 농도니까 10mm에는 나트륨 이온이 10개 이렇게 적어줘. 수산화 이온이 10개 이렇게 적어줘.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부피가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이제 적어서 왜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인가를 설명을 해줄게. 자, HCl 수용액 몇 밀리죠? 2밀리죠. 2밀리에는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수소 이온이 2개. 2밀리니까 그냥 2개구나.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2개 이렇게 얼른 적고,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수용액 NaOH 수용액인데 같은 농도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ml 같으면 2개 나왔겠지. 근데 10ml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몇 개? 10개 이렇게 적고, OH 이온이 10개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죠? 네. 왜냐면 여기가 2mm가 아니잖아요. 2mm면 2개 돼야 되지. 근데 여기 몇 mm지? 지금? 첫 번째 실험이 10mm잖아요. 그죠? 이 10mm에는 10개 있어야지. 그래야지 같은 농도가 되지. 그죠? 10분의 10, 10분의 10, 2분의 2, 2분의 1. 같은 농도잖아. 자, 그러면 얘는 반응을 했어, 이제. 반응을 했어. 얘들은 그대로 있겠죠? 염화 이온은 그대로 2개. 똑같이. 나트륨 이온도 반응 안 하니까 10개. 오케이?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알자 이온이야. 얘는 몇 개? 1개. 얘는 몇 개로 변해갈까? 8개로 변하지. 그죠? 왜냐면, 여기 2개가 여기 2개하고 반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면서 물이 몇 개 나오겠냐? H2O 리퀴드가 2개 나오지. 이렇게 해서.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반응하기 전에는 처음에 총 몇 개 있었니, 얘들아? 둘, 열, 20. 20 몇 개? 4개. 또 반응 후에는 몇 개이지? 이런 경우. 18. 20개네? 깜짝이야. 20개죠? 그죠? 이온수가 줄었네? 이온수가 줄었지?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어.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다. 자, 일단 봐봐. 자, 요거 지금 A 실험, 요거 A 실험이에요, A 실험. A 실험. 그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잘 봐라, 얘들아. 자, 처음에 이런 경우 혼합 용액의 온도가 몇 도냐? 지금 보니까, 자, 생성된 물의 개수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자, 왜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일까? 여기 보면 수소이온은 없잖아. 근데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남았지? 8개 남았잖아. 수산화 이온이 남았으면 이거 무슨 액성이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면 BTB 용액이 무슨 색이죠? 노초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합용액의 액성이 파란색 나오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가지를 그어. 가지를 그어서 4개로 적고, 여기 8개로 적은 다음에, 그러면 물이 몇 개 나오겠니? 물이 4개 나오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제 똑같이. 자, B 실험. 자, B 4mm, 몇 mm죠? 8mm 적고, 4개로 적고, 8개로 적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라. 지워볼게. 자, 총 몇 개냐? 8, 26, 20. 똑같이 24지. 24개죠. 자, 요거는 몇 개 되지? 1개. 요거 몇 개 있지? 4개. 요거 그대로 8개. 요거 몇 개 있게? 8개에서 4개 없어져서 이거 몇 개 남니?
4개 남지. 그러면 몇 개냐? 4, 16, 16개지. 그지? 24에서 16개로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도 봐. X상이 뭐니, 여기? 3일이잖아. 4개 남았잖아, 4개. 그래서 파란색이지. 그죠? 그럼 A 실험과 B 실험에서 우리 아까 혼합용액의 온도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혼합용액의 온도. 혼합용액의 온도는 공식이 어떻게 됐니? 혼합용액의 부피분해. 혼합용액의 부피는 똑같이 몇 밀리냐? 12mm지. A나 B나 똑같이 12mm잖아. 똑같이 12mm야. 그 다음에 아까 A 실험은 18개 있었냐? 남은 게? 남은 게 몇 개 있었을까? 자, B 실험 봐. B 실험. B 실험은 12mm에 여기 남은 게 몇 개 있어? 16개.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는 A 실험 18개인가? 20개인가? 이렇게 되고. 개수가 많잖아. 개수가 많은 온도가 조금 B보다는 온도가 높겠지. 그죠? 온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똑같이 해봐, 그러면. 너희네들이. 6개 해서 왜 초록색일까? 6개면 수소이온, 수산에 다 반응했잖아. 수소이온이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색, 용액의 액색이 뭐가 되지? 중성. 중성이면 무슨 색이야? 비트 용액이? 초록색. 이렇게 된다. 여기 이제 집에서 해봐, 여기. 8개, 4개, 4개. 10개, 2개. 뭐가 남고 액성이 뭔가. 아주 쉬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